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북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후 제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믿기지 않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니 아직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불만은 없었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은 너무 자상하셔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댁에 자주 가곤 했었죠. 남편은 사남매 중 막내이고 그 위로 누나 셋이 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기 싫어지게 만든 주범은 바로 이 누나들입니다. 특히 첫째와 둘째 신우가 저를 꼭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굴었죠. 저희 시댁은 매달 한 번씩 꼭 온 가족이 모이는 모임을 가지는데 그 모임은 거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날만 되면 저는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정신이 없죠. 그래도 다행히 막내 신우만큼은 저를 챙겨주려고 노력해줍니다. 첫째와 둘째 신우는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며 편하게 있지만 막내 신우는 항상 저를 도와주려 애쓰는 모습이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런데 신우들은 저를 부를 때 꼭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비꼬아요. 공주님, 오늘은 무슨 반찬을 준비하셨을까? 뭐야? 계란말이? 그게 다야? 너무 성의 없잖아. 음식 장난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다 준비 안 됐거든요. 제가 다 차렸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벌써 화부터 내세요? 얘 말하는 거 봐. 우리 잡아먹겠다는 거 아냐?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네. 누가 얘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 요즘 애들은 말대답도 잘해. 신우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자기 할 말은 꼭꼭 다 하네. 우리가 말하면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하고 끝낼 일인데 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공주님이라더니 정말 손도 느리고 참 쓸모없다니까. 쓸모가 없다는 티가 이렇게 난다니 참 귀하게 자라서 우리가 뭐라 할 말도 없네. 언니들, 이제 그만해. 이 정도면 됐잖아.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데 다 되면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와. 아유, 혼자서 착한 신우인 척하네. 웃기다, 정말. 그래, 둘이 잘 어울려. 왕따끼리 어디 잘 만들어봐. 내가 너네 얼마나 잘 만드는지 볼게. 남편과 결혼하고 시댁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막내 신우가 다른 신우들과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랄까, 뭔가 따돌림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왕따라는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막내 신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아마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괴롭히는 대상을 저로 바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우들이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저를 귀여워해서가 아니라 제가 일 안 해본 티가 난다고 비꼬려고 부르는 거였죠. 사실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신우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사랑받고 자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건 맞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 회장의 손녀이자 사장의 딸로 자랐거든요. 저는 제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대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숨기고 다녔어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결혼할 때도 부모님께 미리 말해서 최대한 우리 집안에 대해 비밀로 했어요. 부모님도 제 생각이 맞다고 여기시고 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엄청 신경 쓰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우리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신우들이 만약 제 진짜 배경을 알게 되면 태도가 바뀔 것 같아 저는 끝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결혼 후 명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명절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신 편이라 막내 신우가 와서 저를 도와주기 전까지는 모든 명절 일이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정말 싫었죠. 시댁 식구들 먹을 음식부터 제사상까지 전부 제가 준비해야 했거든요.
신우들은 시댁에 오자마자 하나하나 다 참견하기 시작했어요. 집이 왜 이 모양이야? 혼자 일한다고 시위하는 거야? 치우면서 해야지. 우리 엄마 집 더럽히고 있네. 어머, 올케, 이거 닦은 거 맞아? 왜 먼지가 이렇게 많아? 자기 집 조상 아니라고 대충 하는 거 아냐? 쟤 지금 쉬고 있는 거 봐. 명절에 조금 일한다고 유세 떠는 거야. 시댁에서 며느리가 일하는 건 당연한데 꼭 티를 내야 돼. 그래서 제가 형님들께 말했어요. 형님들은 아주버님들이랑 합의해서 명절에 시댁에 안 오시잖아요. 누가 보면 형님들이 시댁에서 일 엄청 많이 하다 온 줄 알겠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웃으며 말했죠. 그럼 너도 부러우면 내 동생한테 말해서 친정에만 가든가. 왜 우리한테 난리야? 내가 좋아서 시댁에 오는 거라고요? 도대체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걸 좋아합니까? 며느리 도리로 오는 거지. 그리고 형님 말처럼 제 조상이 아닌데 제가 왜 상을 차려야 하죠? 형님들이 차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댁에 오기 싫대? 내가 얼마나 구박을 하면 얘가 이러겠어. 정말 시댁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는 얘밖에 없을 거야. 그러고는 두 신우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주방에서 나가. 며느리한테 다 떠넘기지 마라. 결국 시어머니의 호통에 두 신우는 투덜대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저의 명절은 늘 이런 식으로 반복되었어요. 다행히 평소엔 신우들과 거리가 떨어져 살아 시댁살이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임 때마다 몰아서 신우들에게 구박을 받곤 했죠. 그러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신우들한테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바로 명절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시아버님의 생신 때였어요. 자기 아버지 생신인데도 제가 음식 준비하는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음식이 거의 다 준비되고 나서야 나타나더니 제가 만든 음식을 보고는 또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뭐야? 올케, 우리 아빠 생신인데 음식이 겨우 이거밖에 없는 거야? 식탁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가득 차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 이거 1인용 밥상이야? 혹시 아버지 혼자 밥 먹으라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답했죠. 아버님 좋아하시는 미역국, 잡채, 불고기, 생선에다가 냉채 족발, 대게까지 준비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신 음식은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양도 넉넉하게 했고요. 그러자 또 한마디 하더군요. 식구가 몇 명인데 왜 아빠 좋아하는 음식만 했어? 나는 냉채 족발 안 좋아하는데 그럼 나는 뭐 먹으라는 거야? 우리 먹을 게 없잖아. 나도 되게 안 좋아하는데 밥만 먹으라는 거야? 또 이런 말도 했죠. 그리고 이 냉채 족발, 올케가 직접 만든 거 아니지? 설마 배달 음식 시킨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냉채 족발은 시켰어요. 문제 있어요? 다른 음식들은 다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아버님 생신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했으면 됐지, 제가 형님들 입맛까지 다 맞춰야 하나요? 그때 또 비꼬더군요. 진짜 센스도 없고 공주님은 공주님이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가족들 하나하나 신경 써야지, 안 그래? 저도 참다 못해 대답했어요. 네, 센스가 없어서 죄송하네요. 제가 뭘 몰랐나 봐요. 다음번엔 형님들 입맛까지 고려해 보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사실 저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서 다행이었죠. 정말 그날은 각종 난리를 다 부리는데 좋은 날이라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신우들이 또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올케, 오늘 밥 상태 왜 이래? 너무 질어. 나 진밥 안 먹는 거 몰라? 난 꼬들꼬들한 밥만 먹는다니까. 정말 입맛 다 버렸네. 밥도 문제지만 음식 맛은 또 왜 이래? 진짜 맛대가리가 없네. 먹을 게 저 배달 음식밖에 없잖아. 대게도 제대로 삶은 거 맞아? 비린내 뭐야? 너무 심하잖아. 이걸 누구한테 먹으라고 올린 거야? 골탕 먹이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저를 계속 몰아붙이는데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도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저를 대신해 신우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누나들, 진짜 왜 이래? 도대체 밥이 얼마나 더 꼬들해야 해? 이거보다 더 꼬들면 생쌀이지. 그럼 그냥 생쌀이나 퍼먹어. 그리고 음식도 멀쩡한데 왜 난리야? 비린내? 그거 누나 입냄새 아니야? 남편이 계속 참다가 결국 터져서 말했죠. 내 생일상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시아버님도 더는 참지 않으셨죠.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이때까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대했어? 한 번도 이런 얘기 없어서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러자 신우들이 반박했어요. 손아랫사람 교육 좀 한 거 가지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신우가 되어서 이 정도 불만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냐?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올케가 잘못을 반성하고 고칠 거 아니야? 남들이 안 하려는 나쁜 역할을 우리가 해주겠다는데 왜 다들 이러는 거야? 남편이 다시 말했죠. 나쁜 역할? 나쁜 역할이 꼭 있어야 해? 핑계는 정말 좋다. 누가 나쁜 역할 해달라고 했어? 그냥 괴롭히고 싶으니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나 하고 있잖아. 그러고는 그 둘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지금 당장 술 깔아놓고 우리 집에서 나가. 안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가 끌고 가서 밖으로 내쫓기 전에 스스로 나가.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한번 터져버린 눈물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신호들은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여울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일 때문에 뒤늦게 온 막내 신우는 들어오자마자 제가 울고 있자 달래주고 있었어요. 결국 시부모님과 남편의 중재로 싸움은 일단락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가족 모임에서 마주치면 신호들은 저를 대놓고 싫어하고 괴롭혔어요. 주위에서 편 들어주는 사람 많아서 좋겠다면서 비꼬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시댁에만 가면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간 제가 저 두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의 누나이긴 했지만 제 입장에선 솔직히 남이잖아요. 정말 고소까지 할 생각으로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집안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시아버님 생신 때 일어난 일은 세 발의 피일 정도인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결혼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었을 때 다시 명절이 다가온 날이었어요. 그날은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신우들은 평소 시댁에 왔던 것처럼 음식을 다 만들고 난 후에 늦게 오더라고요. 원래 명절이든 모임이든 모든 음식을 제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제가 음식을 혼자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나이도 어김없이 들어오자마자 제게 와서 음식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뒤에서 뭐라고 떠돌던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재미가 없어진 모양인지 식탁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마지막 반찬까지 올리고 나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밥 드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첫째 신우가 시어머니께서 만든 나물을 집어 먹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쩜 올케는 시집 온 지 2년이 됐는데도 나물 하나 못 맞춰 맛이 하나도 없어. 정말 음식 솜씨가 왜 이렇게 안 내는 거야? 얼마나 맛없길래 나도 먹어보자. 이게 뭐야? 간을 하긴 한 거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잘할 때도 되지 않아서 도대체 2년 동안 뭘 한 거야? 나는 맛만 있는데 왜 그래? 너무 맛있는데 간도 딱 맞아. 너무 잘했어. 우리 올케 음식 진짜 많이 늘었다. 첫째 신우는 맛없다고 난리치고 둘째 신우는 입에 대자마자 나물을 그대로 뱉어버렸어요. 다른 신우들의 격한 반응에 막내 신우가 같은 나물을 먹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맛없다는 신우들 말에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첫째 신우가 핵폭탄을 던지고 말았어요. 지금 왕따가 왕따 도와주는 거냐? 이 양아 주제 왜 계속 우리가 말할 때마다 끼어들어서 올케 편들고 난리야. 우리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래. 우리가 요즘 너한테 관심을 안 줬더니 요즘 너무 나댄다. 그대로 고개 숙이고 밥 먹어. 네 얼굴 보면 밥맛 떨어지니까 너 계속 그렇게 우리 말에 끼어들면서 기어오르려고 하면 다시 예전처럼 대할 줄 알아. 저런 말들을 듣고도 막내 신우는 익숙한 듯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 꼭 더 주려고 일어나 있던 제게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첫째 신우의 무례한 발언에 온몸이 굳어서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 쪽을 보니 시어머니도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자신이 먹던 숟가락으로 신우들 머리를 한 대씩 때리면서 핵폭탄을 던지셨죠. 이 썩을 것들 동생한테 말한 꼬락서니가 왜 그 모양이냐? 여기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들밖에 없어. 이것들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이밖에 없다니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런 농담은 하는 게 아니지 그래. 엄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엄마 자식이 아니야? 우리 엄마 자식이잖아. 그치? 지금 너무 화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한 거지. 너네 우리 친자식 아니야? 니네 아빠가 바람 피워서 밖에서 데리고 온 자식들이지. 더 웃긴 건 뭔지 아냐? 니네 아빠도 친아빠 아니다. 여자한테 미쳐서 2번이나 속아 넘어간 거지. 엄마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리를 밖에서 데리고 왔다니 오리가 잘못했어. 다신 기인이랑 올케 안 괴롭힐게. 진짜야. 여자들이 임신한 채로 니네 애비 꼬셨는데 멍청한 니네 애비는 진짜 자기 애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짓을 또 당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열불이 나.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신우들은 시아버지께서 밖에서 데리고 온 자식들이었고 상간녀들은 시아버지의 아이라고 하며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 아이도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우들은 신부모님이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남이라는 것이에요. 시부모님의 친자식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남편 하나뿐이었고요. 어머님은 그간 속이 뭉그러졌지만 아이들이 무슨 잘못인가 싶어서 이제껏 자신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신우는 어머님이 친구 따라 보육원 봉사 갔다가 눈이 똘망똘망한 게 똘똘해 보이고 어머님을 너무 잘 따르는 모습에 이뻐서 데리고 왔다고 하고요. 시어머니께서 입을 연 뒤로 시댁은 말 그대로 전쟁이 난 듯이 난리가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신우가 계속 저를 괴롭히게 되면 언젠간 진실을 가족들 앞에서 발설하겠다고 미리 시아버지께 이야기를 해놓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폭주하시고 계실 때 아버님께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잠자고 계셨었어요. 저 못지않게 충격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막내 신우였고 어머님의 말을 듣자마자 그간 설움이 터진 것인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전에 신우가 제게 그랬듯이 울고 계신 막내 신우를 안고 다독여줬습니다.
신호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뭔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부정하더라고요. 신호들이 안 믿을 줄 알고 시부모님께서는 미리 유전자 검사까지 해놓으셨었어요. 결과지를 받은 신호들이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앞으로 쥐죽은 듯 살라면서 신호들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저는 막내 진우를 달래면서 친부모님 찾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형님은 살면서 친부모님 찾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 같으면 이런 구박받으면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처음엔 친부모님 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지금 부모님께서 워낙 친딸처럼 잘 키워주셔서 찾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혹시라도 나중에 찾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기시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꼭 형님 부모님 찾아드릴게요.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들든 제가 찾아드릴게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올케. 그런데 아마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 막내 신우가 전혀 친부모를 찾을 생각이 없어 보여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 뒤로 신우가 입양하였다는 걸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 언제는 한번 막내 신우가 지갑을 샀다면서 제게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지갑 안에 든 카드들과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신우의 어릴 때 사진 같았어요. 그런데 사진 속 여자아이를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휴대폰 갤러리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제 아기 때 사진에서 누워있는 제 옆에 손가락으로 V를 하고 있는 여자아이가 막내 신우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지금은 외동으로 자란 제가 원래는 언니 한 명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미신을 많이 믿는 편이라 언니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듣고 언니를 보육원에 몰래 놓고 왔었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도 찾으려고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보육원을 다 뒤져서 언니가 있었던 보육원을 찾았지만 이미 언니는 입양이 되어서 더는 찾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때 헤어진 제 친언니가 알고 보니 막내 신우였던 거예요. 연니한테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말했고 부모님이 많이 찾아다니셨다면서 저희 집으로 다시 오라고 했지만 시댁에서 키워준 은혜 때문인지 언니는 선뜻 저희 집으로 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면서 이제라도 가족을 찾았으면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감사하게 먼저 파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 도움으로 언니는 저희 집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 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혹시 내가 치우라고 은연중에라도 저에게 실수한 적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실수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내 편이 되어준 건 언니밖에 없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현재 언니는 여전히 시부모님을 친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왕래도 자주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남편과도 저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 신호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 언니도 이제껏 당해왔던 것들을 증거로 모아두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히 언니는 이양하라 남이니까 언제든 고소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을 봐서 참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은 괜찮으니 언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언니는 이때까지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신호들을 같이 모욕죄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신우는 잘못했다고 위자료 낼 돈 없다면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잘못을 빈다고 해서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마음 약한 저희 언니한테도 그간 당한 것을 생각하라면서 마음 독하게 먹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어느 기업의 딸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저는 신호들을 밑바닥까지 짓밟고 싶어서 아버지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첫째 신우의 남편이 저희 아버지 친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꽤나 높은 직급이어서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신우는 일을 안 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놀고 먹고 하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에게 그간 언니와 제가 그 집에서 당했던 일을 말씀드렸고 어떻게든 신우 남편을 해고시켜달라고 말했어요. 그 신우의 그 남편이라고 남편도 성질머리가 못됐는지 이제껏 부하 직원을 무시하고 다녔더라고요.
직원들 말에 의하면 서류철로 머리 치면서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보통 직원들이 사고치지 않는 이상 해고를 못 시키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고를 시켜야 할까 고민했었는데 제가 했던 고민이 너무 무색하게도 알아서 해고당할 짓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신호위 남편을 처리했어요. 남은 건 둘째 신우였는데 둘째 신우는 별다르게 하는 일이 없어서 잡을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라도 걸려라 싶어서 사람 한 명 붙여놓고 신호를 감시하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신호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제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거예요. 봤더니 둘째 신호가 웬 남자랑 있길래 연애라도 하는 건가 싶었죠. 알고 봤더니 둘째 신우가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남자의 아내 번호를 알아내서 발신자 번호 제안으로 신우와 남자가 같이 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그 뒤는 그 남자 아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둘째 신우는 여자한테 뺨 맞고 머리 뜯기고 지금 상간녀로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노 회사의 상간녀라는 소문까지 쫙 나서 회사도 잘렸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저는 제 손에 더러운 것 안 묻히고 신호들을 밑바닥까지 추락시켰어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더 짜릿했어요. 제가 살면서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본 적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복수해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해보니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제 속은 풀리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복수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들처럼 굳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행동을 왜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격지심이었던 걸까요? 열등감이었던 걸까요? 저게 이유였다고 한들 결코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인데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시댁에서 안 좋은 추억이 많았지만 잃어버렸던 언니를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막내 신우 덕분에 그나마 시댁에 버틸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친언니였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뒤늦게라도 언니와 함께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추억을 쌓으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있는 형제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한 해가 바뀐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